아, 다시 해야 되네. 단차를 너무 많이 계산을 해버렸어. 모자라. 너무 많이 계산을 해버려갖고 조금 부족하네. 지금 어때? 보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흔치 않은 차를 갖고 성형하는 그 방법을 좀 한번 같이 영상으로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그 포르쉐 타르가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썬팅 성형의 뭐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타르가 차량은 이제 그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저도 두세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차는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리 곡면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굉장한 어떤 굴곡면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유리가 이제 고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 필름을 시공하기가 힘들어요. 전면하고 측면은 틴팅이 돼 있는데 후면 보시면 이제 타르가 차량이 썬팅이 안 돼 있고 그냥 맹유리로 다니는 차를 지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굴곡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성형 작업을 했을 때 소화가 되는 필름이 반사 필름은 전혀 안 돼요. 비반사 중에서도 수축이 아주 좋아야 되고, 수축이 가장 좋다고 하는 보통 메탈라이징 필름, 밖에서 볼 때 반사성이 없는 금속 살짝 들어간 거 있죠. 예. 그게 필름도 강하고 신축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걸로 해도 잘 안 돼서 성형이 집중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 성형을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은 좀 괜찮은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유리에 보면은 유리의 그 내경과 외경이 있어요. 자, 유리는 두께가 한 3mm에서 4mm, 3mm, 4mm, 5mm까지. 근데 이게 평평한 후면 유리는 내경하고 외경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가로 폭 기준으로 해서 한 2mm나 3mm 밖에 안 나는데 얘는 7, 8mm, 1cm 정도가 나요. 근데 1cm가 일정하게 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내경하고 외경 차이가 뭐 1cm다 그러면 저 끝은 또 4mm, 5mm 밖에 안 돼요. 다 성형 후에 그 계산을 해갖고 재단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짧게 쳐줘야 돼요. 여기를 일반적인 차처럼 커팅을 해주면 길어갖고 저 아래에서 필름이 다 접혀버려요. 남아서 이만큼이 더 들어가요. 여기 더 잘라도 1cm, 1.5cm가 들어가요. 그걸 모르고 성형은 아주 열심히 해서 3번, 4번 시공해갖고 유리를 3장, 4장 망쳐가면서 성공을 했어. 그리고 청소하고 붙였는데 필름이 이만큼이 남아. 다시 해야 돼. 성공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샵에다 의뢰를 하면은 못해요 하는데 이 일이 좀 한가하실 때는 차를 여유 있게 받아서 한 대만 받아서 이 차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타르가가 많이 나오는 차가 아니잖아요. 전시장 딜러가 한 30명쯤 된다고 치면은요, 1년에 한 대나 팔까 말까. 그러니까 한 딜러가 차를 여러 대 팔면은 이 틴팅 잘하는 집을 찾아갖고서는 의뢰를 할 텐데 이거 할 수 있는데 어디에요 뭐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갖고서는 이제 타르가 들어오면 거기다 줘. 그러는데 딜러분들도 몇 년에 한 번 팔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전시장에서 전문적으로 틴팅을 의뢰하는 딜러분이라 하더라도 이걸 잘할 수 있는 데 찾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공할 수 있는 필름이 제한적이에요. 수축의 한계 때문에. 비반사 계열에서도 수축을 심하게 해도 필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필름을 선택할 때도 열 차단율이 높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세라믹, 케미칼류, 화학 그 성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이 많이 들어가면 수축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런 어떤 필름이 찌그러지고 변형이 오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0% 설명을 못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중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말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성형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열선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시공하는 거는 너무 어떤 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열선이 있으면은요, 이 청소할 때 청소 아무리 깨끗이 해도 열선 사이에 낀 어떤 미세한 이물들이 조금만 티로 다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건 성형하고 재단만 잘하면은 아마 먼지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이거를 도포하는데 굉장히 도포를 일정하게 잘해줘야 돼요. 균일하게. 양도 아주 일정하게. 유리와 필름이 달라붙는 정도가 아주 예민하게 적당해야 돼요, 이건. 이 굴곡진 거를 위아래로 분산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시공이 어떻게 보면은 시공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했던 그 타르가 보다는 시공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성형이 전부가 아니라 필름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가 미세하게 시간이 달라지고 쉽고 어렵고 하는 어떤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쪽이 문제. 그쪽이 문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거를 잡아야 되잖아. 이게 필름이 이쪽은 지금 필름이 없고 최대한 위쪽으로 조금 분산을 더 했어요. 라인이 안 보여갖고 불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형광등을 내가 지난번에도 형광등을 집어넣고 했어. 수축이 안 보여갖고. 여기가 곡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굽다 보면 이 고무 바킹이 다 타버려요. 처음에 이거 굽는 거에 정신 없어갖고 막 굽다가 보면 여기가 볼딩이 다 타버릴 거야. 그런데 많을 거야. 타르가 시공하다가 꼭 마스킹을 두껍게 두 번, 세 번 해줘야 돼요. 이거 특이하라고. 여기가 조금 문제고 여기가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필름을 어디까지 수축을 할 거냐, 이 라인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져요. 이 라인을 대충 잡아갖고는 안 돼요. 지금 최대한 이 끝까지 수축이 할 수 있도록 이 각도를 초볼 재단하는 거를 라인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최대한 모서리에 있는 굴곡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센터부터 이렇게 넓은 부분, 타원형 형태로 해서 끌어당겨주는 중입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요만큼 이 세모 부분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끌어당길 때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여기를 끌어당기려면 여기부터 잡아줘야 얘가 끌어당겨집니다. 굴곡이 지금 없는 부분을 지금 꿔서 일부러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얘가 놓고선도 얼만큼 지금 수축이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와서 또 끌어당겨줘요. 여기 위에서부터. 자, 이제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은 지금 슈어 X 제품이에요. 세라믹 성분, 열차단을 내는 세라믹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름이 예민하다고 그럴까. 일반 차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곡이 많은 차들 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얘가 케미칼의 변형이 올 수 있어요. 열을 얼만큼 줘야 되고 극단적인 이 수축 상황에서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열에 의한 변형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이걸 움직이면서 한계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거나 타는 한계점까지 오면 이렇게 끝에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지금 끝에 지금 타고 있죠. 이거 손으로 잡아 누르면 안 돼, 이게. 누른다고 이게 수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에만 지금 눌러주는 거예요. 끝단에. 네. 자, 이게 타죠, 이거. 끝에. 지금 한쪽은, 잘 잡혔습니다. 경계선이 이게 씹혔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위에 수축한 다음에 이걸 내려줘야 돼요. 조금만 내리면 되겠다. 네, 대표님. 잠깐 내려와서 불 좀 잡아줘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재단을, 기가 막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길이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시공텀이 너무 길으니까, 이 간격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15mm가 차이가 나면 양쪽이 7mm씩, 7mm 정도까지, 2cm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킹 안쪽으로 조금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줘야 여기서 3mm에서 점진적으로 해서 7mm까지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단에는 점박이 끝선에서 유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간격이 안 맞았을 때 조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도 공간이 비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생각을 해서 얘는 두 손으로 할 필요가 없네. 이제 안에서 붙일 때 뚜껑을 열어서 세운 다음에 저쪽부터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말아주는 거는 이제 말아줄 때는 항상 2시 방향으로 향해서 말아줘야지 얘가 반듯하게 끝에가 이 돌돌이 모양이 좌우 편차가 생기지 않고 반듯하게 말아집니다. 뚜껑 좀 열을까? 포르쉐 차가 이게 전통적으로 유막이 있어요. 얘가 근데 좀 평면으로 생겼으면 모르는데 굴곡 있어갖고 필름이 이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꺾여 있어서 유막이 안 돼 있으면은 쭉쭉쭉쭉 밀리는데 유막이 돼 있어서 잘 안 밀려요. 뻑뻑뻑뻑해요. 유막 제거제인데요. 가루가 아닌 이렇게 용액으로 되어 있죠. 이 평면보다도
이쪽 부분이 집중적으로 잘 안 들어가요. 얘가 발수 처리가 돼 있으면은 안에 그 층이 유리 층이 하나 생겨요. 화학 층이. 그거를 제거해 주는 거 발수 제거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또 2차, 3차로 그 뻑뻑뻑뻑 움직이면서 생기는 먼지, 꺾임. 예. 이게 이제 넘어야 산이 좀 몇 개가 돼요. 이게. 틈을 보니까 딱 한 7mm 정도 7mm 정도 공간 안에 박힌이 있어요. 이 박힌 안쪽으로는 필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보면은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먼지가 들어가면 되게 보기 싫고 눈에 잘 띄어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는 이 상단은. 저 밑에 티 하나가 들어갔다 그러면 용서가 돼도 너무 잘 보여갖고 여기는 2차 같은 경우 아주 여기 포인트 여기 디자인적으로도 여기가 포인트죠. 너무 잘 보여요 거기가. 유리 청소하고 성형을 완벽하게 하고 재단을 완벽하게 했는데 시공하다가 여기서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그 물에 먼지가 있더라. 그래서 모든 동작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최초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곡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박킹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심하게 한 10cm가 박킹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를 붙이려고 하니까 한 번에 못 붙이죠. 붙인 다음에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게 안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면지를 살짝 벗기고 와 너무 많이 안 맞는다. 안 맞아도 뭐를 잘못했지? 저 밑에 쪽이 박힌이 굉장히 빡빡하고 위에는 여유가 있어서 조금만 닿아도 얘가 자꾸 일어나네요. 공기도 안 빠지고. 와 모자라네. 너무 많이 쳐버렸어. 단차를 너무 많이 계산을 해버렸어. 모자라. 다시 해야 되네. 너무 많이 계산을 해버려갖고 조금 부족하네. 지금 어때? 보여? 그치? 양쪽에 한 줄씩인데 자, 다시 한번 조금만 조정해 볼게. 이제 스키징을 하면은 이제 또 한 1mm 정도 들어가. 상단에 뜬 데 없어요? 위쪽. 가득은 안 보여. 지금 지우는 거는 이게 필름이 심하게 꺾여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먼지가 아니라 꺾임, 이제 필름이 조금 마르니까 그 꺾임 자리가 하나씩 흰 점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먼지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이 잡혀요.
꺾인 거죠. 이제 하나씩 한 점씩. 그거는 이제 필름을 꺾이면 펴주면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제 티가 안 나게 깨끗하게 잡힙니다. 시공을 좀 맞췄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시공이 뭐 결과물로 보자면 잘 나온 편이고요. 아까 그 성형하고 재단하면서 여기서 좀 너무 많이 오차를 좀 뒀다. 그래서 조금만 오차를 줄여서 아까 한 1cm로 봤는데 1cm는 너무 무리고 7mm 정도 짧게 이 라인을 잡아주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힌 공간에 여기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요 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짝 잘라주고 여기 위에는 한 3mm에서 5mm 정도 여분을 줘서 재단을 하면 되고, 안쪽에서 풀 때 굉장히 안쪽 바킹이 좌우측 바킹 10cm 위아래로 3cm씩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필름을 전부 다 사면을 오므려서 집어넣다 보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심하게 필름이 쭈그러져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야 돼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침착하게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면은 뭐 5mm 씹힐 게 10mm 이상 씹히거나 반드시 그런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천천히, 많이 구겨졌어도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이도는 사실 테슬라 모델 X 전면 시공보다 어렵다고 봐야죠. 테슬라 모델 X는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아무 데서나 시공할 수는 없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거를 그 어떤 미세한 성형할 때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갖고, 제가 사실은 미세하게 조절을 해 나가긴 했는데 쉽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이 하단. 전 지금 이거 하단으로 지금 몰았어요. 여기가 지금 너무 잘 보이는 부분이라 하단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갖고. 근데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풀어서 할 때 필름이 심하게 접히잖아요. 예. 뭐, 이거 2중, 3중. 테슬라는 유리가 커서 그렇지, 곡이 많아서 그렇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는 밑에죠. 예, 이거보다는 밑에죠. 테슬라하고 이거 비교 안 되죠. 해보신 분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감이 되면은, 긴지 아닌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상급이에요. 최상급. 예. 오늘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한차. 왜냐하면 들어와도 고객이 예약을 잡으려고 그래도 못하겠어요. 대부분 밀어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꼭 다음번에는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꼭 손님이 전화 오셨을 때는 우리 글라스니트 사장님들 예약 받아서 하시되, 반사 필름 하지 마셔라. 예, 비반사 중에서도 슈어나 로데, 옵틱 W, 아마도 최소한 옵틱 W나 슈어 X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예. 틴팅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포르쉐 타르가 차량이 들어오면은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